K-팝 등 K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즐길거리를 만들고 서울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관광재단입니다. 재단의 길기현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주로 이제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 서울을 알려서 서울의 아름다운 곳을 알려서 전 세계인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명동, 인사동, 북촌 등에서 소비를 많이 유도케 해서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관광재단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여러 성과로 사면임을 확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능케 했던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기존에 이제 서울시 사업을 우리가 좀 하청 비슷하게 도급받아서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저는 직원들과 협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일을 계속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도심 등산센터 또는 저희가 빛초롱 축제 또 광화문의 썸머 비치 또 서울달 이런 다양한 행사를 벌려서 정말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잘 어필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대가 없이 사고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면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서울 등산 관광센터를 운영한 것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6월에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등산센터는 저희가 이제 왔을 때 코로나 때 왔는데 그때 실내 이제 활동이 제약되고 했을 때 실외 활동을 뭐를 할까 하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서울 산을 좋아하는 걸 저희가 알았고 서울처럼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중동에도 산이 없고 여러 가지 산이 없어서 저희가 뭐라 그럴까 싱가포르도 산이었고 홍콩도 산이었고 해서 저희 이런 점에 착안해서 등산객들이 올 때 또 이제 가방에 등산화나 등산복도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방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무료로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처음에 북한산에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고 오세훈 시장님 그걸 아시고 또 이제 종로에도 해라 그래서 북악산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관악산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K 등산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자들을 고려한 그러한 정책에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성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빛 초롱 축제 최초로 광화문에서 개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광화문 그 광장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굉장히 뭐라고 이용도도 낮고 좀 을씨년석고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그렇고 여름에도 너무 더우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동안 청계천에 하던 비초롱 축제를 거대한 장치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광화문의 넓은 광장에 그런 비초롱 축제를 열었습니다. 15m짜리 토끼에 토끼도 세우고 용해에는 용도 세우고 그래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한 아이디어도 함께 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표님께서 이루신 여러 성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도심 등산센터를 만들 때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렇지만 저희는 유일하게 이렇게 도심에 둘러싸인 도시가 산이거든요. 중동도 산이었고 저쪽 노르웨이, 핀란드도 산이 없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산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전 세계 사람 3,000명을 여론조사를 해서 서울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관광을 의도가 있느냐 또 우리가 그랬더니 85% 이상이 관광을 의도가 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또 1,000명을 또 세밀하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그렇게 물건을 빌려주고 하면은 이용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사업을 벌려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게 가장 인상이 남고 지금 K 한류 등산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K-팝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는데요. 최근 북미 최대 한류 문화축제인 K-콘 LA에서 서울 굿즈를 선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굿즈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지 반응은 또 어땠나요? 예, 서울 굿즈는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그런 싸구려 저가 그런 굿즈에 비해서 좀 품격 있는 굿즈를 만들어 보라 하셔서 제가 유명한 뭐 김지 작가, 뭐 그라플렉스, 강준영, 그런 여러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이제 그 무슨 텀블러라든가 티셔츠 이런 데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고 400여 종류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월 매출이 5천에서 6천 정도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LA에서 케이콘 축제할 때 우리가 44개 품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22개 품목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여자들 옛날에 고전적인 뭐 댕기 하는 거 또는 뭐 마그네틱 뭐 텀블러 이런 게 굉장히 완판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댕기 머리끈이나 자개, 책갈피 등 전통 소재를 이용한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들리고 있고 또 남산이나 경복궁 등 K-팝 데몬 헌터스 속의 장소 관련돼서 그런 굿즈들도 인기가 많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정말 멋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서울관광재단에서는 관광 콘텐츠 분야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 관광 플라자 썸머스쿨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 빌딩 재단의 11층에 이런 방송국도 있고 1인 유튜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자기들이 이제 자유롭게 와서 그런 뭐 실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액티비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국인, 외국인들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런 양질의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등 실습 중심의 교육 진행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그 호응도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스튜디오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그런 스트리밍 스튜디오를 그러면요.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걸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외국인도 와서 할 수 있고. 네, 소정이 약간의 비용만 되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전반적으로 이 K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관광업계에 대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또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뭐 분기별로 관광업계 대표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요. 또 분과별로 회의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법제처장님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동안 관광업계의 수건 사업인 그런 이제 E9 비자라고 있어요. E9 비자가 이제 취업 비자인데 그게 이제 보통 호텔에서는 그동안에는 무슨 뭐 청소나 허드렛 일 이런 것만 시키고 외국인을 그런 비자가 오픈되었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이제 식음료도 오픈되었고 점차적으로 리셉션도 이제 그런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뭐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호텔에 이제 방이 좀 있어도 이제 그런 고용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방을 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저 호텔 측이나 관광업계에서는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규제 관련해서 개선도 하셨다고요? 네? 규제 관련해서도 개선이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규제, 네. 네, 규제. 이제 그게 심각한 규제였죠. 비자 규제가. 네, E9 비자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정적으로 무슨 뭐 허드렛 일,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 이런 분들만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 나서는 뭐라 그럴까 그런 뭐 리셉션이나 또는 이제 그런 식음료 서비스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또 그게 이제 기간도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연장이 되었고 그런 다양한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규제에 대한. 네, 비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인력 수급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울이 글로벌 톱5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이제 시장님의 이제 관광 슬로건이 3377이거든요. 3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1인당 와서 소비액을 300만 원 쓰게 하고 그다음에 체류 기간을 7일
악역 지금 5일이거든요. 재방문율 70%, 지금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요게 이제 3377 정책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한류가 대세라서 굉장히 우리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포스트 한류 이후에 우리는 또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예술 관광이라고 해서 뉴욕이나 런던, 파리처럼 그런 뮤지컬, 연극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뭐 화랑, 그림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예술 관광을 지금 예술 얼라이언스를 83개사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상생으로서 이제 서울 관광이 이제 굉장히 3천만 이상 되면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냥 지방과 연계해서 지방에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K 콘텐츠의 화력이 조금은 줄어들더라도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관광재단 길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